네, 코린이 탈출하기 한 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의 코인 관련 소식들은 어떤 게 있는지 뉴스와 함께 체크해 볼 거고요. 그 전에 현 시각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시세부터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 현재는 6월 5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2시 기준 비트코인 시세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여전히 10만 5천 원 선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전보다 0.33% 떨어졌다고 했지만요.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일주일 전보다는 2.3% 빠진 수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차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24시간 동안의 차트인데요. 장중에는 전일 오두 8시 오후 8시에만 소폭 상승하나 했더니 이내 금방 모두 반납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은 어떤 흐름인지 살펴보면요. 이더리움 역시도 비트코인과 상당히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유사한 차트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1 시간 전보다는 0.15% 올랐다고는 했지만요. 24 시간 전보다는 0.39% 29% 정도 빠진 수치네요. XRP도 보겠습니다. XRP 역시나 좀 빠졌네요. 하지만 전일보다 더 다른 두 가지 코인보다 더 많이 빠졌네요. 1.49% 하락했습니다. XRP 현재 2.21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민코인의 대장으로 도지코인 먼저 체크해 보면요. 도지코인 역시나 24시간 전보다 2.86% 빠진 수치고 일주일 전보다는 무려 15%나 빠진 수치로 가장 큰 변동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 시세도 한번 체크해 볼까 합니다. 금 시세는 3,391달러 선입니다. 3,400달러 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3,200달러 선에서 머물던 금 시세인데 이 부분이 상당 부분 회복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 보여줬는데요. M7 종목 같은 경우에도 혼조 흐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 0.5%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 0.19%의 상승 받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 0.22% 빠지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3.55% 4% 가까이 빠진 수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 M7 종목들도 개별 종목 장세인데 사실 전일까지는 이틀 연속의 상승 랠리를 펼쳤던 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횡보세를 보여주는데 외신에 따르면요. JP 모건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 서비스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JP 모건이 거래와 자산 관리 고객이 현물 비트코인 ETF 등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블룸버그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인 IBIT를 시작으로 이간된 서비스를 넓혀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고객의 가상자산 보유량을 순자산과 유동성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아직 실제로 적용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검토 중인 것이기만 해서 시세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이러한 조치 같은 경우에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가 최근에 비트코인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나온 조치라고 합니다. 다이먼 CEO는 가상자산이 불법 활동에 이용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 왔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JP 모건이 어떤 향방을 보일지는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투자 심리 나타내는 공포 탐욕 수치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57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수 0부터 100 사이 중에 57로 뭐 수치가 높을수록 투심이 과열된 지표인데 지난달 말에 줄곧 60 이상을 기록한 데 이어 50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57은 소폭 하락한 지수인 점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인 관련 이슈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코인 이슈에 있어서 한 가지 더 국내 시장에서 체크해 볼 거는 이번 주에 가장 큰 빅 이벤트죠. 대선이 확정이 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어떤 흐름 이어졌나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면서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은 어떤지 그런 기사가 나와서 가져오고 왔는데요.
김치 프리미엄이 소폭 하락해서 1%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그 안의 차이를 뜻하는데 그동안 더 급락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지만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또는 이재명 대통령 아니더라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소폭 하락된 것에 그쳤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여기에 더해서 미국발 관세에 대한 위협도 이제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 살아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요. 선거 기간에 이렇게 유력시 됐던 기대감과 이렇다 할 상승 요인 재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치 프리미엄이 요 정도 1.9%대 유지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는 비트맥스 관련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비트맥스 제가 저저번 시간쯤에 가져왔던 회사인데요. 스트래티지를 공부하면서 한국판 스트래티지도 이제 등장할 거다, 기대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스트래티지를 모방한 한국의 코스닥 상장사 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1,700원대였는데 최근에 이런 비트코인을 사 모이는 행보 덕분에 주가가 무려 4,000원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시장에 기대가 있다, 살아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추가로 계속 매입하고 있는 이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2주 전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위메이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요. 이를 금세 뛰어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위메이드가 223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추가 매입으로 역전이 된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5월 30일 기준에 비트코인을 보유 양이 23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비트코인 자산이 6월 2일 기준에는 339억 6,384만 7,146억 원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평균 매입 단가는 1억 한화로 1억 3,752만 3,902원에 5월 30일 기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존 1위를 꺾고 비트코인을 한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는 회사가 된 비트맥스, 스트래티지 전략과 유사한 게 이 매입하는 과정에도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요. 김병진 플레이크 회장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비트맥스의 최대 주주는 메타플렉스 투자 조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투자 조합의 최대 주주는 플레이크 그리고 딥마인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 회장은 플레이크 지분의 10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력한 인물인데 사실상 비트맥스 지배 구조에서 가장 위에 있는 인물로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맥스의 행보를 살펴보면요. 올해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 초부터 적극적인 매입에 나선 것인데요. 3월 10일에 50개, 3월 25일에 38개, 4월 11일에 37개, 그리고 5월 19일에 19개, 5월 23일 29개, 5월 30일에 35개 등을 매입해 왔습니다. 비트맥스는 매입한 비트코인을 국내 최대 가상자산 수탁자인 코다, 한국 디지털 자산 수탁 등을 통해서 보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230개에 달하는데 비트맥스의 전략에 따르면 더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기업 자체가 적자임에도 이러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한 것인데요. 적자임에도 비트코인의 상승세에 좀 확신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는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껑충 날아올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3일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맥스가 500억 원 규모의 4회차 전환 사채를 발행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400억 원이나 비트코인을 주요 가상자산에 있어서 취득을 하는 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맥스는 원래는 공간 컴퓨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의 기업인데
2021년 코스닥 상장 이후에 적자 신세를 이어왔지만요.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일까요? 2022년에는 계속 107억 원, 2023년 165억 원, 2024년 185억 원 등의 영업 손실의 규모를 감당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스트래티지 경우를 모방을 해서 이런 회사의 적자난을 해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분기 보고서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전략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투자를 주요 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매입 전략을 통해서 한국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불리면서 이 가상자산을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선정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을 기업 자산으로 보유하는 이러한 전략들이 상당 부분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장기전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을 품은 것인데요. 아무래도 현금 보유를 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한 게 아니라 전환사채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엘살바도르의 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수석 고문이자 비트코인 옹호론자인 맥스 카이저 같은 경우에도 X를 통해서 이런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스트래티지의 클론들 또 다른 기업들이 정말 많았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이제 국내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기업들은 약세장에서 테스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약세장에서 버틸 이런 체력과 힘이 부족하지 않나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살짝 유의해 주시고요. 비트맥스가 종목에 있어서 계속 상승 탄력을 받아가기 때문에 한국 거래소도 살짝의 경고를 줬습니다. 2일, 6월 2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을 한 것인데요. 최근 15일 동안 주가가 75% 이상이나 상승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하루 정도 투자주의 종목으로 관여했던 사실들 한번 체크해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는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 비트코인 ETF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을 소유하고 있죠. 그 안에서 비트코인 ETF에 대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 방송 CNBC에 따르면 ETF 상장 업무를 처리하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TMTG, 이 트럼프의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을 TMTG라고 약칭을 하겠습니다. 이 TMTG 소유의 트루스 소셜이 연계된 비트코인 ETF 상장을 위한 신청서가 제출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한 19B-4 신청서라는 이름인데요. 이러한 제출은 미국 규제 당국이 ETF 상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절차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트루스 소셜 비트코인 ETF로 명명된 이 ETF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냐면요.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게 되어 있고요. 또 투자자들이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을지라도 노출될 수 있는 간편한 수단을 제공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앞서 TMTG는 지난달 2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5 행사에서 주식과 전환사채 25억 달러 어치를 발행한다는 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로 잘 알려진 스트래티지와 또 비슷한 방식인데요. 이렇게 스트래티지의 성공 사례 덕분에 뭐 다른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도 모방을 하지만 트럼프의 회사까지도 이런 식의 방식, 전략을 취한다는 점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이 TMTG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가상화폐 거래소인 크립토닷컴과 손을 잡고요. 디지털 자산 기반 ETF 등의 출시를 추진하기로 발표를 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 첫 상품이 출시된 이후에는요, 이 현물 비트코인 ETF 자산 규모가 현재는 1,300억 달러를 넘어선 상태로 급성장했다고도 합니다. 한편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글로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데 최소 100만 달러의 이 회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또 행사 가능한 주식으로 분류된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0만 달러 상당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일가가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부터 ETF까지도 활발하게 행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105,000달러 선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살짝 아쉬운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일가가 손발 뻗고 나서는 사업인 만큼 시장에서도 탄력적으로 좀 받아갔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그 기대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이 신청이 승인이 되게 된다면 오히려 비트코인 시장에 훈풍이 불어줄 수 있긴 하지만요. 요렇게 그냥 "하겠다." 말만 하는 것만으로는 시장을 움직이기에는 이제 충분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다시 국내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요일 그쵸 화요일에 대선 선거를 했고요. 투표를 하고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증시 부양이 가장 큰 중점이기 때문에 관련 소식들이 주식 시장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서도 지주사, 건설, 증권과 같은 종목들이 튀어 올랐는데요. 그 안에서 가상자산, 뭐 그리고 CBDC, 그리고 토큰 이런 부분의 업종도들 잘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상법 개정안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코인 이슈는 뭔가 하고 가지고 와 봤습니다.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상법 개정 재추진,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그래서 자본시장 대변화 예고 이렇게 나와 있는 기사였습니다.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이재명 정부가 4일 출범을 하면서요. 자산 시장에서도 대격변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이 발표한 자본시장 관련 공약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있을 때 좀 묶여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상법 개정이 꼽히는데요. 이 목요일 기준으로 오전 한 10시, 11시쯤에 속보가 떴습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재발의를 하고 좀 조속히 하겠다는 부분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뭐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해야 되는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해서 법에 명시를 했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사가 대주주만을 위해 결정을 내린 것이 한국 주식 저평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짚어준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회 본회의까지는 통과를 했지만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초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도 호응을 했지만요.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후퇴했다고 합니다. 자사주 소각 제도와도 이 법안에서 중요한 지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들고 나온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기업이 최대 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사고 난 뒤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 가치를 좀 희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전 정부에서도 자사주 처분 계획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주주 환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재계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좀 수정을 하고 규제를 좀 하겠다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속하고 정확하게 나갈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는 코인뿐만 아니라 이 증권에 있어도 주가에 있어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 말고도 가상자산 관련 소식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관련된 규제에 있어서도 대거 풀릴 것으로 현재로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약 지배를 통해서요.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뽑은 바 있죠.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하는데요.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투자 허용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행법에서는 가상자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증권사의 암호화폐 거래도 우선 허용이 돼야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을 하면서도 아직까지는 비영리 법인으로 대상이 제한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추진할 셈이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미국처럼 민간 영역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 발행하도록 하면서요, 가상자산 시장을 대폭 키우겠다는 구성이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규제와 감독권을 한은이 가져가야 한다며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치고 있기도 한다는 점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현용 유한타증권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달리 새 정부는 상법 개정,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런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장기 연속성이 다소 기대된다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기업의 본질적인 체질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좀 저가, 낮은 주가 순자산 비율, 낮은 PBR 종목들에 대한 재평가 기대감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아직 실질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서 정책이 발효된 건 당연히 없지만요. 아직 이런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사를 통해서 항상 코린이 탈출하기로 들고 올 테니까요. 함께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은행권 역시도 소식이 들려온 게 새 정부의 가상자산 업 진출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하는 거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은행이 곧 출범할 새 정부의 가상자산업 그리고 비금융업의 진출길을 넓혀주고요. 투자 일임업과 신탁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은행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요. 그리고 제재 시효를 정해달라는 의견도 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요. 은행연합회가 지난달 말 각 은행 전략 담당 부행장급 오찬 간담회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권 주요 건의사항 초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초안에서는 은행들이 현재는 금융업법상 은행 업무 범위에 가상자산업이 없다는 점을 논의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요, 공신력과 접근성, 소비자 보호 수준이 우수한 은행들이 가상자산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진출할 수 있도록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요, 커스터디 같은 수탁업을 중심으로 자산 관리 서비스로 진출하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현행법상 은행이 가상자산업을 직접 영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소 매매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에 있어서 수탁이나 지갑 형태로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서도 은행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에 은행권이 스테이블 코인,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도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서 좀 이런 기반이 마련돼야 잘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은행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비금융업 전면 허용도 건의사항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은행권은 빅테크는 자유롭게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혁신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지만 은행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산업의 진출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권은 보고서에서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유통, 운수, 여행, ICT 등 비금융 사업을 은행 부수 업무로 폭넓게 허용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산업 융복한 흐름에 맞게 부수 업무와 자회사 소유의 규제 방식을 원칙 중심 규제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금융업에 있어서도 선진 금융 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 업권들과 차별이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달라는 주장도 나왔다고 하네요. 그렇게 은행들이 좀 질 높은 종합 자산 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좀 밝혀 달라. 이 부분을 좀 보장해 달라 이야기를 해 주고 있고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다른 은행 투자 1 인업을 호용을 해 주거나 전면 호용이 어렵다면 공모 펀드만이라도 해 달라. 한마음 한뜻으로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은행업들도 집중하고 있는 가상자산, 앞으로 판이 더 커질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현재는 국내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위주였고 이 현물 코인만 거래가 가능했지만 향후에는 현물의 상장 지수 펀드, 그리고 토큰 증권 STO 도입, 그리고 법인 참여 확대 등으로 거래 주체부터 상품까지 더 확대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이런 공약들을 최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 트럼프만 발의할 게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도 거래가 가능할지 이 부분을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풀어야 될 과제도 많다고 하는데요. 거래소에서 수수료 인하와 같은 현안은 이용자와 업계 입장이 다르고요. 또 업계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소통해야 된다는 제한들이 있습니다. 또 일거래소 일은행제 저희가 대선 기간 중에 코인 뉴스 말씀드리면서 자주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유지하는 입장도 있고 폐지를 원하는 입장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무래도 정말 큰 만큼 일거래소 일은행제가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폐지가 돼서 현재 점유율을 1-2위를 앞다투고 있는 뭐 업비터, 빗썸 외에도 다른 거래소들의 다른 시장이 열릴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과점 심화와 자금 세탁 등 업계와 당국의 우려로 현재로서는 일거래소 일은행제를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선택지도 있을지도 함께 항상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조금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시장이 확보가 될지가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의 코인 소식들 모두 알아봤습니다. 비트코인 시세 현재로서는 계속 박스권에 머물러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 아쉽지만요. 음, 국내외에서 이를 좀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소식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알차고 행복한 소식들로 가져올 수 있게 다음 주까지 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코린이 탈출하기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